네, 반갑습니다. 편경장입니다. 이번 달 초에 관세 이슈로 흔들리던 장세와 좀 다르게 비트코인이 최근 이틀 또는 3일간 큰 상승폭을 기록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저항이 어디였냐? 12월 달과 1월 달에 저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가격도 지금 현재는 넘긴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관점식으로 하락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관점이 현재는 주봉밖에 없고, 현재 주봉을 제외하면은 그런 부분이 없고 상승 추세로 전환하고 있다라는 해설입니다. 게다가 이 장세는 약간 나스닥과 S&P나 다우존스나 이런 증시를 벗어나고 있는데, 현재 가격이 93K라는 걸 간주했을 땐 나스닥 상승이 나오게 되면 더 상승이 나올 거고, 이로부터 한 7K 정도 올려주면 100K라는 거였죠. 그래서 100K 도달하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음을 좀 암시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상황에 대한 해설을 해볼 거고요. 앞으로 시장을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장세부터 간단하게 해설을 해볼게요. 가장 중요한 건 관세가 되겠죠. 기사 뉴스에는 중국 관세 크게 낮아질 것, 또 대중 관세 0% 시장에 굴복한 트럼프, 일본은 협상을 조율한다, 2차까지 나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중국과 관계입니다. 이게 악화되냐 개선되냐가 가장 큰 문제였고요. 오늘자에 드러난 거는 사실 트럼프가 꼬리를 내리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 게 되겠죠. 이게 미국이기나 중국이기나 사실 상관없고 관세가 다시 정상화되느냐 문제였어요. 결과로 트럼프가 꼬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관세가 다시 정상화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관세 이슈가 해소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비트코인, 크립토, 알트코인 대부분 변동성이 크고 위험도 높고 민감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관세 이슈가 해소되는 그림이 나오자마자 비트코인부터 크게 반응이 오고 있고, 나스닥은 조금 다르게 아직 개장을 안 했으니까 개장을 하게 된 다음에 오늘 저녁부터 회복세에 접어든다면 비트코인에 사실상 우상향할 수 있는 준비물을 다 준비하게 되는 거겠죠. 즉 기반을 만들며 기본적인 재료가 준비된다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이거예요. 나스닥이 상승했을 때 비트코인을 따라갈 수 있냐, 아니면은 나스닥이 상승해도 비트코인이 상승하지 못하냐인데, 사실상 이번 하락의 경우에는 1주짜리 하락, 2주짜리 하락이 아니었죠. 꽤나 긴 기간의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1개월 동안 하락을 하고 상승했을 때, 회복을 했을 때 비트코인이 얼마나 잘 따라가느냐를 좀 추적해 보면 돼요. 그 예시가 되는 게 4가지고, 여기에는 20년도 3월, 23년도 1월, 23년도 10월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위에가 나스닥 차트, 같은 기간의 비트코인 차트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고요. 20년도 3월 나스닥이 상승을 했고 비트코인이 좀 뒤늦게 따라가는 그림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동시에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은 얻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23년도 1월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이 상승을 출발했을 때 여기서는 거의 1년짜리 조정을 하고 상승을 했는데, 그 기간으로부터 비트코인도 상승하는 그림을 보여줬고, 23년도 10월도 2달가량 하락을 했고 상승했을 때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상승했다는 정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최소 1개월가량 하락하고 회복했을 때 위와 같이 비교를 해보면 상승하는 모양새는 좀 다르나 잘 따라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 즉 직선적으로 상승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비트코인은 대표적으로 20년도 3월 같이 이런 식으로 U자 형태, 아니면 기울기가 점점 가팔라지는 형태로 상승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나스닥이 장기 꼬라박고 반등하는 장세를 나타냈을 때 비트코인은 그냥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회복세가 잘 보인다는 거겠죠. 따라서 지금 현재가 문제인데, 앞으로 나스닥이 잘 회복하면요, 우리가 투자하는 비트코인으로서는 전혀 나쁠 게 없다라는 게 됩니다. 그럼 4개 준비한다고 했는데 4번째는 뭐가 다르냐? 사실 꼬라박은 다음에 상승을 했을 때 나스닥은 우상향을 했는데 비트코인은 고점에서 한 7개월가량 횡보했던 장세, 비교적 최근에 나왔던 24년도 장세죠. 이때가 약간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점 횡보라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때만큼은 나스닥이 회복할 때 비트코인이 올라간 게 아니라 나스닥이 전고점을 넘기려고 하는 시도가 나올 때, 그때 비트코인 상승을 출발시켰습니다. 60에서 100K가 이때 나왔어요. 즉 다른 부분에서는 나스닥이 올라갈 때 상승을 출발시켰을 때 비트코인도 상승을 동시에 출발했는데 이때만큼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때가 아니라 이때 상승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좀 복잡하겠지만 2가지의 정답지가 나옵니다. 전고점을 터치할 때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U자형 상승을 출발시킬 것인지, 또는 동시에 상승을 출발시킬 것인지, 이 2가지가 남은 상황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전제 조건으로는 나스닥 반등을 들고 가겠죠. 하지만 늦게 출발하건 아니면 빠르게 출발하건 상관없이 나스닥이 앞으로 반등세 이어가고요, 상승을 해준다면 비트코인은 무조건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무조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해설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답지를 약간 2가지처럼 제시를 했는데, 늦게 나오건 빠르게 나오건 이런 식으로 해설을 드렸는데, 사실 이번 이슈가 많이 비교됐던 게 20년도 차트고요. 20년도 4월에 일어났던 이슈격 하락처럼 해설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20년도 3월에는 어땠냐? 상승은 동시에 나왔으나 나스닥 차트에서 상승세가 우상향하는 차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상승이 한 1개월 정도 늦어졌었어요. 이때를 말합니다. 이 같은 시기를 맞춰놨는데 이 한 달 정도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고려해야 되냐면 이 불필요한 1개월 횡보 구간이 표현되어 있는 걸 봤을 때 만약에 앞으로 5월 달이나 그때 나스닥이 상승을 해서 추세를 잘 회복하고 뭐 더 나아가서 전고점까지 회복을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갑자기 횡보할 때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때 같은 경우에도 1개월 정도 늦어졌지만 늦게라도 출발을 했고 또 뒤늦게 그냥 급한 상승 뭐 2배, 3배, 4배를 들어올리는 상승이 시작됐었으니까요. 제가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나스닥 차트만 잘 올라간다면 뭐 늦으나 빠르나 비트코인은 필연적으로 따라간다 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이 코로나 시기랑 비슷하게 늦게 나오더라도 상승이 뭐 미온적으로 이때는 좀 약간 많이 당황했을 것이고 약간 좀 흔들렸겠죠. 근데 이런 차트가 나오더라도 크게 의심하지 말고 그냥 나스닥이 올라간다면 괜히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믿어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마 이 부분은 앞으로 나오는 나스닥 장세에 이어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고민하게 되는 장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스닥이 상승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상승을 할 것이고 비트코인 상승은 어떤 걸 의미하는가라는 부분을 설명할 텐데 이 시장에 영향을 줄 부분은 정말 크다라는 걸 설명하고 싶어요. 한 4가지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는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차트를 보면은 24년도 12월 또는 25년도 1월부터 4개월 또는 큰 그림으로 5개월가량 하락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대에 도착했는데 참고로 이 가격은 2, 3년도 전 그때 저점과 거의 가격이 비슷해졌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비트코인이 반등을 보여준다면 이더리움을 미온적으로라도 따라간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최근 이틀 동안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교했을 때 이더리움 상승량이 좀 더 앞섰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저는 앞으로도 뭐 4월 말이나 5월 초라도 이 상승량이 꺾여서 뭐 절반만 상승한다 뭐 그런 부분이 나오더라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더리움이 상승을 시작한 그 시점으로부터 알트장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부분은 미국의 유동성이나 글로벌 유동성을 필연적으로 따라갈 것인데 차트를 보시면은 21년도에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알트장이 나왔었거든요. 아마 25년도에도 비슷한 흐름을 가져갈 것 같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M2가 올라간 다음에 알트장이 나온다, 뒤늦게 나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더리움이 올라갈 때쯤이면은 M2가 올라가 있을 거고 M2가 올라가 있을 거면 알트장은 무조건 필연적으로 따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비트코인이 작용을 할 것이고 뭐 유동성이 부족하면은 잘 안 따라가겠죠. 하지만 유동성이 풍부하다면 잘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거기에 비트코인은 영향을 줄 것이고요. 그럼 그 다음으로 어떤 영향을 줄 건가? 흔히 표현했었던 메이저 알트, 빅 알트가 되겠죠. 현재는 어떤 정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시총 한 20위권 또는 50위권 안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같이 한 이틀 정도 장세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상승량을 앞섰기 때문에 다른 알트코인들 상승량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나올 수 있는 이더리움 상승이 조금 약해지면 비트보다 조금 덜 오르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또다시 좀 선택적인 시장이 될 거라고 봐요. 이게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게 수이 같은 코인인데 최근 3일 동안 40%가량 상승했고요. 오늘자에만 한 30%가량 상승했습니다. 이게 과거 한 24년도에 나왔던 장세랑 비슷해요. 오늘같이 뭐 전체 알트를 올리는 느낌이라기보다 그냥 선택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그런 흐름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더리움 상승이 흔들린다면 제가 봤을 때는 빅알트 중에서는 선택적으로 알트만 올라갈 것 같고요. 이게 이전 패턴대로 수익 같은 게 올라가는지 아니면 새로운 알트가 선택받아서 올라갈 건지가 좀 선택적으로 결과가 좀 약간 다르게 나올 텐데 그리고 우리는 결과를 예측해야 될 텐데 저는 저의 판단은 이전 패턴처럼 갈 거라고 예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수이나 뭐 솔라나 같은 거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솔라나를 고평가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중간 예전 몇 년 전에 설명했었던 약간 미들급인데 흔히 말하는 미들급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졌어요. 이 중에서는 몇 개는 이미 약간 잡코인보다 약간 성능이 나쁜 걸 보여주고 있고 그냥 저는 편하게 굿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굿코인은 현재 메리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비트가 올라갔을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정말 자금이 많이 돌아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때 조금은 올려줄 수 있겠죠. 근데 아마 다른 코인들이 더 상승량이 좋을 거예요. 얘네들은 이오스 같은 코인이 우상향하면서 신고가 차트 막 만들어주고 그런 장세가 나온다면 그때 투자 고려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크게 중간급에서는 생각하는 게 없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총이 낮은 코인에서 좀 설명할 부분이 많습니다. 아르고가 4월달 초중순부터 10배가량 상승한 다음에 하락했습니다. 즉 전형적인 펌프 앤 덤프를 보여줬어요. 그럼 이게 끝난 걸까요?
잡코인이 끝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정상적인 차트가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스몰캡 잡코인, 김치코인, 펌프, 덤프는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차트가 나오는 거는 유동성이 잡코인에도 흘러간다라고 해설을 해야 되고 잡코인 쪽으로 간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봐요. 그래서 펌프, 덤프는 그냥 예사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매도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고요. 지금과 같이 비트코인이 크게 올라갈 것 같은 장세를 나타낼 때 잡코인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과거 잡코인이 상승장일 때 다른 알트코인들도 사실 마찬가지였지만 스몰캡이 상승했던 포인트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비트가 약세할 때 기회가 옵니다. 비트코인이 2배가량 올라가고 하락을 한 다음에 크게 안 올라가면서 약세할 때 잡코인장이 좀 나왔었어요. 그리고 신고가를 갱신하고 또 크게 상승할 때도 잡코인은 1번보다 2번에서 크게 상승했었습니다. 그리고 1번 약세랑 2번 고점 넘기고 상승할 때 이게 겹쳐서 나오는 장이 있거든요. 지금 같은 장에서는 좀 고려할 부분이 없긴 하지만 1번, 2번과 겹쳤을 때도 2번에 준하는 상승장이 나옵니다. 이 그림을 봤을 때 지금 해설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미 4월달 초에 1번이라는 부분이 미약하게 아르고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보여줬고 나머지는 약간 잔잔하게 보여준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비트코인이 상승해서 100K를 넘기는 그림 또는 신고가를 약간 터치하는 그림, 그 그림이 나오게 되면 2번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해설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점을 넘기는 그림이라면 더욱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트코인이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이 그림과 같이 약세일 때도 잡코인이 상승했었는데 현재 그림에서 비트코인이 무조건 100K 간다? 아니면 신고점을 터치한다? 보장된 게 없죠. 근데 내려가게 되더라도 잡코인은 희망적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횡보는 약세를 의미하기 때문에 1번 그림과 같이 흘러갈 수 있다는 게 되겠죠. 그 그림은 나스닥이 정신을 못 차린다면 횡보하는 그림으로 연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횡보하더라도 잡코인은 오히려 좋다라고 해설하셔도 좋고요. 충분히 노려봐도 된다라고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최근자에 썬더 토큰, 썬더 코어 상승하고 역시나 약간 덤프를 보이고 있는데 저 이게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스몰캡은 덤프 나오더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요. 이게 그냥 4원에 처박히고 3원을 가더라도 이게 유동성 한번 돈 거니까, 그러니까 자금 한번 돈 거니까 다음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콘텐츠, 저를 포함해서 다른 유튜버들 중에서도 잘 설명이 나와 있지 않은 게 이게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투자자들이 잡코인을 사실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콘텐츠에 안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안 나와 있는데 덤프 나오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고려해 보시고 앞으로 스몰캡 포트에서 제외했을 때 이게 만족할 만한 수익을 올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땐 좀 스몰캡이 좀 짭짤하게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 여러분들 중에서 비트 포함해서 비갈트 이거로만 좀 승부를 보시는 분들은 저는 이 역시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은 스몰캡을 포함해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하락을 하더라도 절반 깎이더라도 그냥 타노스 당하더라도 비중을 조절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아르고가 70원 갔다가 950원 10배 상승을 하면은 그냥 마이너스 50% 넘기더라도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걸 증명해 줬잖아요. 그럼 그 그림이 아르고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으로 나왔을 때는 충분히 승부 볼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저는 스몰캡을 그런 그림으로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비트코인 상승 개나 소나 여기 간다 저기 간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정도로 힘이 좋을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관세 이슈가 언제 나올지를 예상하지 못했을 테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번 상승은 힘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대로만 상승한다면 하락관 점이 폐기되고 상승 추세가 출발하는 그림이 나온다. 이런 해설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왜냐면 하락관 점도 사실 12월 달과 1월 달에 저가 매물대를 벗겨내면서 절반은 깨진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현재 시점에서 전체 투자자를 고려했을 때 떠나간 투자자들, 특히나 단기 투자자들은 아직까지 복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원래 하락장이 나오면은 단기 투자자 아니면은 스케이퍼나 아니면은 장기 투자자도 마찬가지로 떠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사실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이 100K 터치하고 신고가 터치하고 5월달이나 6월달에 그런 식으로 차트가 만들어지면 그들은 무조건 돌아올 거예요. 안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그러했으니까요. 23년도 마찬가지. 다 똑같았으니까요. 그럼 지금 수준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그냥 지금부터 잘 매집하고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던질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때 수익화하고 나가면 되고 장기 투자자는 그냥 꾸준하게 매집하시면 돼요. 이번 시장에서 고려해야 되는 건 이 반등 나온다고 해서 매도하는 부분은 사실 나스닥이 하락했을 때 또는 저점을 다시 붕괴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때
극대화될 것 같고, 사실상 나스닥이 회복하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하루빨리 복귀하는 게 낫다. 아직까지 투자를 미루고 있는 분들은 복귀할 준비를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4월 말이나 5월 초까지는 주 2회로 좀 다시 영상 빈도수를 늘려갈 생각이고, 다음 주에 아마 시도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평경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